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실기 2021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삼상 4선식 22.9kV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22.9kV의 삼상 4선식 라인인데 LBS 부하 개폐기가 있고요. MOF가 있고 피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가 있고 2차 측에는 지금 1차는 델타 Y 결선에 지금 변압계 결선이 되어 있고 부하로는 전등 및 전열 설비가 있고요. 일반 동력 설비가 있고 역률 개선용 콘덴서도 지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동력에는 비상 동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상 발전기가 ATS 자동 절환 개폐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상용 전원에서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이 ATS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자동 절환 개폐기가 비상 발전기를 통해서 부하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지금 방식으로서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위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의 피레기에 대해서 당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한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피레기라고 해. LA 라이팅 어레스터라고 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가공전선이고 이게 지중전선이에요. 지중전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직렬갭이라고 하고요. 직렬갭. 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걸 특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첫 번째 기능은요. 자, 어떤 역할을 해요?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우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자, 이상 전압이 들어왔어요.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자, 대지로 방전을 시킵니다. 방전시키죠. 여기에 서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서지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피레기이다. 그 다음에 방전 종료 후에는 자, 속류를 차단하는 게 이게 피레기의 역할이다. 그래서 피레기는 직렬객과 특성 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어떤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시키며 자, 방전 종료 후에는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피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되는 성능 조건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성능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 상용주파, 자,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게 개시 전압은 어떨수록 높을수록 좋을 것이고 자, 충격파가 되겠죠. 자, 그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방전 내량은 클수록 좋을 것이고 자, 이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좋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레기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봤고요. 자, 2번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의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 자, 입력 환산표의 1에서 3을 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설비 용량과 효율이 자, 전등 및 전열, 일반 동력, 비상 동력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이 표를 지금 완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설비 용량이 나와 있고 효율과 역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시자고요. 전등 및 전열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전등, 자, 전열입니다. 전열에 대한 자, 변압기의 지금 용량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자, 전등 전열은 설비 용량과 효율이니까 이때 킬로볼트 암페어는 설비 용량 곱하기 그 수용률에 대한 효율과 역률로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350이 될 것이고 수용률은 0.6이 되겠죠. 0.6에 대한 효율하고
역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100%의 역률은 80%입니다. 0.8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437.5kVA가 나오네요. 그래서 자, 얼마짜리? 500kVA짜리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용량이니까 500이 돼야 될 거라는 얘기죠. 표준 용량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도 전동기예요. 유도 전동기. 자, 그 유도 전동기의 1번이 되겠죠. 여긴 1번이 될 것이고, 2번에 자, 유도 전동기의 인덕션 모터의 2번이 된다. 이때 킬로볼트 암페어는 11kW짜리 한 대가 됩니다. 유도 전동기 11kW짜리 한 대가 되겠죠. 그러면 11 곱하기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수용률이 100%예요. 1이 될 것이고, 자, 0.85가 효율이고 역률이 0.9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얼마가 되냐? 유도 전동기, 자, 잠시만요. 유도 전동기 1번이 되겠죠. 1번이니까 자, 요 부분이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 7.5 곱하기 2 곱하기 수용률은 1이 될 것이고, 역률은 자, 0.9 곱하기 0.85가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9.61가 나오죠. 19.61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구나. 만약에 표준으로 대답을 한다면 2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 변압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될 거예요. 유도 전동기 3이죠. 자, 유도 전동기의 3번입니다.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유도 전동기 3이죠. 15kW짜리니까 자, 15 곱하기 자,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용률이. 그 다음에 여기는 0.8 곱하기 0.9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9.61예요. 여기도 19.61의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도 2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2번을 풀어봤어요. 1, 2, 3회. 자, 그 다음에 단성결선도와 이항의 부하 직계표를 참고하여 TR2의 적정 용량을 산출하시오라고 했어요. 변압기는 15%의 여유를 주고요. 부동률은 1.3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 간에 변압기는 표준 규격으로 답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돼요. TR2. TR2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 되겠습니다.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니까 자, 여기에 자, 문제 3번에서 자, 보시자고요. 일반 동력을 구해 보시자고. 일반 동력에 대한 킬로볼트 암페어는 설비 용량은 635kW고 그다음에 수용률은 45%예요. 0.45가 될 것이며 효율이 85%죠. 자, 역률은 0.9예요. 그러면 일반 동력은 얼마나 나오냐? 보시게 되면 일반 동력은 얼마나 나옵니까? 830.09가 됩니다. 830.09가 되겠죠? 여기서 잠시만요. 830.09가 아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서만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러면 수용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이따 통합하기로 보고 여기서 킬로볼트 암페어만 우리가 보시자고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만 보게 되면 입력 단위로만 보게 되면 830.07이 되겠죠. 830.07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풀이대로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변압기 용량을 산출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청부하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기 위해서 일반 동력을 구해봤어요. 그럼 여기는 830.07이 되고요. 자, 비상 용량일 때 자, 유도 전동기의 자, 1번과 그 다음에 자,
자, 15kW니까 3번은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유도 전동기의 2번을 구해 보시자고요. 유도 전동기의 자, 2번에 킬로볼트 암페어는 11kW짜리이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얼마야? 85%니까 0.85 곱하기 0.9면 되겠죠. 그러면 그 2번은 얼마 나오냐? 14.38이 나오겠죠. 14.38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 조명이 될 거예요. 비상 조명은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8000이 될 것이고 자, 거기는 1 곱하기 0.9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얼마가 되냐? 8.89가 될 거예요.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이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8.89가 되겠죠. 8.89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그러면 이때 자, 총 용량을 한번 또 구해 보시자고요.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용량이니까 비상 조명까지 우리가 일반 동력과 자, 비상 동력까지 이제 해 봤어요. 그러면 총 용량을 구해 보니까 총 킬로볼트 암페어는 이제 일반 동력은 830.07이고 자, 플러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에 자, 여기 비상 동력에 대한 용량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비상 동력에 대한. 그러면 여기는 유도 전동기 1번은 19.61고 아직 수용률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자, 19.61 플러스 여기는 14.38이죠. 플러스 8.89가 돼요. 자,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62.49가 되겠죠. 62.49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지워보고 자, 여기에 용량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일반 동력은요 830.07인데 곱하기 수용률이 지금 얼마냐라고 봤더니 그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45%예요. 0.45가 될 것이고 플러스 그다음에 비상 동력은 42.49예요. 42.49에 곱하기 수용률은 100%입니다. 1이 돼야 되겠죠. 1이 돼야 된다. 거기에 이제 부등률이 얼마냐면 1.3이라고 했어요. 1.3이고 15%의 여유를 가진다 했으니까 1.15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385.71kV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변압계 표준 규격에 의거해서 얼마짜리를 선정하냐? 385.7 하나니까 400kVA짜리를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로 400kVA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4번이에요. 단선 결선도에서 TR2의 2차 측의 중성형 접지의 굵기, 자, 접지선의 굵기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참고를 보니까 접지도체는 표준 규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고장 전류는 예상 고장 전류는 변압계 2차 전격 전류의 20배로 본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정해지는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는 143을 줬고요. 고장 전류에서 0.1초에 차단되는 것이다. 그러면 4번에서는 보호도체, 자, 접지도체는 자, 초기 온도, 어떤 온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개수에 대한 고장 전류의 자승에 자, 시간 t에 대한 제곱근으로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 K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예요? 143이에요. 143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전류에 대한 시간은 0.1초가 되겠죠. 곱하기 0.1초예요. 그럼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류는 전격 전류의 스무배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자, TR2의 전격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TR2의 전격 전류를 구해 보시자고요. 그럼 TR2의 자, 전격 전류는 루트 3의 V분의 P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2,900이 될 거예요. 22,900이. 자, 22,900이 될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2차 측인이 선이니까 380V가 돼야 될 것이고, 자, P는 지금 방금 우리 변압계 용량은 표준 용량 400kVA짜리를 선정한다라고 했어요. 40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607.74가 나오죠. 607.74. 그러면 그 고장 전류는 그 전격 전류의 20배의 전류가 흐른다 했으니까 607.74 곱하기 20배를 해보면 이게 얼마냐? 12,154.8이 나와요. 12,154.8A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는 12,154.8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6.88 스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에 와서 26.88 스퀘어를 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그렇지. 자, 이때 접지도체의 굵기는 얼마짜리를 선정합니까? 35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한 두세 번 더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접하부하 있는 회로의 전류 I가 10사인 오메가 플러스 4사인의 2 오메가 플러스 30이고요. 3사인 3 오메가 플러스 60인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실효값을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기본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자 제2 고접하고 요게 제3 고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효값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 고접파의 실효값의 제곱을 더해서 자 제곱건 루트 취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실효값 구하는 것은 자 루트에다가 자 10은 최대값이니까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주면 자 되는 거죠. 제곱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4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서 제곱해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3을 갖다가 루트 2로 나눠서 자 제곱해서 자 계산하시면 제 실효값 나오는 거죠. 7.91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회로 이론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틀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실효값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역률 구하라라고 이렇게 내었으면 자, 외역률은 기본파 실효값이잖아요. 기본파 실효값에 그 다음에 고접파만의 실효값이니까 4를 갖다가 루트 2로 나눠서 자 제곱해주고 플러스 3을 갖다가 루트 2로 나눠서 자 제곱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얼마 퍼센트 이렇게 해서 자 외역률 값을 산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2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시퀀스인데. 자, 아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미완성 시퀀스 회로와 타임 차트의 빈칸을 재호 완성하시오. 타이머 T1, T2, T3, T4의 설정 시간은 타이머의 한시 동작 A 또는 B 접점이 동작된 시간을 의미하며 아래의 예시를 활용하여 회로를 완성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요구사항을 갖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구사항 보고 미완성 회로도 완성하고 타임 차트까지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B
T1을 자 눌렀다 이건데요. 원하면 요거 하면 MC1이 여자, MC1 여자 되고요. 그 다음에 T1이 여자 되고, 자 RL이 점등이 돼요. 그 다음에 M1이 회전한다. 회전한다. 자 이때 푸시 버튼 스위치 PB2에 의해서, 자 이때 PB2에 의해 자 딜레이 X가 여자 대기 상태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PB2를 갖다 누르면 X가 여자 되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요거에 의해서, 그렇죠? PB가 또 원하고 그 다음에 PB2를 눌렀을 때 X가 여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3번. 타이머 T1의 설정 시간 후, 그러니까 T1 초후 후에 MC2가 여자가 된대요. 그 다음에 T2가 여자가 되고요. 자, GL이 점등이 된대요. 자, GL 점되고 T1이 소자가 된대. 이제 T1 초후에 T1이 소자가 돼. 그리고 M2가 회전한다. 그럼 MC2에 의해서 뭐예요? 요게 소자가 되게끔 자 완성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4번. T2 설정 시간 후에 MC3가 여자가 돼. 그 다음에 WL이 점등이 돼요. 자, 타이머 T2가 소자가 됩니다. 요거에 의해서 얘가 소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3가 회전한다. M3는 T2 후에, 그죠? M2는 T1 초 후에 M2가 회전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PB2를 갖다가 원하면 이때는 자, 딜레이 X가 여자가 된대요. 딜레이 X가 여자. 그 다음에 타이머 T3와 T4가 여자가 된다. MC3가 소자가 된대요. MC3가 소자. 그러니까 딜레이 X에 의해서 MC3가 소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WL이 소등이 된대요. 자, M3가 정지합니다. M3가 정지. 그러니까 PB2를 갖다 누르면 M3부터 정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5번이고, 그 다음 6번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T3 초. T3 설정 시간 후에 MC2가 소자가 된대요. 자, 2가 소자. 그 다음에 GL이 소등이 된다. M2가 정지한답니다. M2 정지. 자, T3 설정 시간 후에 M2가 정지한다. 그 다음에 자, 7번 여기다 적을게요. 7번은 자, T4 초후 T4의 설정 시간 후에 MC1이 소자된대요. 그 다음에 X, T3, T4가 다 소자가 된다. 자, RL이 소등이 되고요. M1이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M1은 가장 늦게 정지하네요. 그죠? T4 설정 시간 후에 M1이 정지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운전정 PB0 누르면 전동기 운전은 정지한다. 과전류 감지되면 EOCR 동작되어 모든 제어의 전원 차단되고 램프만 점등이 된다. EOCR을 리셋하면 초기 상태 복구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 자, 요렇게 접점 표기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플리커는 이런 식으로 자, 표현해라. 이런 얘기죠. 자, 플리커 A 접점, 플리커 B 접점, MC B 접점, MC A 접점, 타이머 B, 타이머 A, 푸시 버튼 A, B 이렇게 쓰는 얘기. 미완성 시퀀스에 빈칸을 채워 완성하시오. 자, 요거를 채워서 완성하라. 이거 완성하려면 요거 보고서 자, 채워 자, 넣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보죠, 뭐. 자, PB1에서 MC1 자기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MC1은 언제 소자된다고 그랬죠? MC1 소자는 T4 설정 시간 후에 정지하네. 그러면
MC1 갖다 여기서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자, T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거 때문에. T4초에 얘가 소자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요거 누르면 얘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점등이 되고, 그죠? 자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MC2는 언제 여자된대요? MC2는 T1초에 여자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자, T1초에 얘가 여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MC2하고 MC3는 이제 요거 하나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MC2는 언제 소자가 되느냐? 요거, 그죠? T3초 후 얘가 정지, 얘가 소자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자, T3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여기다가 껴서 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C3. 어쨌든 간 여기서 이제 자기유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니까 MC2. 여기도 자기유지는 하나 들어가야 될 거예요. MC3. 그죠? 자기유지 접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MC3는 언제 여자가 된대요? MC3가 여자 되는 거 보니까 요거. T2초 후. 그러면 T2 설정 시간 후에 요게 여자가 돼야 돼. 여기가 자, T2 이렇게 자,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T2는 언제 소자가 되느냐를 봤을 때 자, T2가 소자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T3고 여기 소자되네. 그러니까 MC3에서 얘가 소자가 되는군요. 그죠? T2 초에. 그러면 여기다가 MC3가 이렇게 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T1은 저게 언제 소자될까요? T1 소자되는 게 어딨나? T1 소자되는 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MC2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접점이 자, 들어가겠군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자, 요거가 지금 뭐예요? MC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PB2에 의해서 릴레이가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대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일단은 붙어 있어야지 얘를 눌러야 얘가 여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MC1이고요.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일단 접점이 맞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T4 MC 되고, T3 MC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1에 MC 자, 2 되어 있고, T2에 MC3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C1 되어 있고, 자, MC3 비접점 되어 있고, 됐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작성해놔야지 요걸 갖다가 완성하기가 쉽다는 얘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읽어보고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자, 요걸 갖다 시험지 한 모퉁이에다가 요렇게 적어 놓고 요거 가지고서 얘를 체크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자,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타임 차트를 완성을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임 차트 완성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PB1을 갖다 원하면 MC1이 여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C1은 언제 소자 돼요? MC1은 자, T4 설정 시간 후에, 그죠? 자, T4 설정 시간 후에 MC1이 자, 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MC1은 좀 길게 가야겠네요. 쭉 가겠죠. 쭉. 그렇죠? 쭉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서 다시 P변을 눌렀어요. 누르면 MC1은 또 이렇게 자, 되는 거죠. MC1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C2는 언제 되느냐? T1초 후에 MC2가 여자가 돼서 자, 언제 소자가 되느냐? T3초 후에 소자가 되네. 그러면 T3초 후에 소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끝나야겠군요. 여기서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T1초에
자, T1초 후에 여자가 돼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T3초 후에는 소자가 되니까 요만큼 되겠고, 그 다음에 MC3는 T2초 후에 여자가 돼서, 자, T2 설정 시간 후에 여기서 여자가 돼서, 자, 어디서 끝납니까? 어디서? PB2를 원하니까 얘가 소자가 돼. 그러면 여기서 PB2 원했죠? 여기서 끝나겠군요. 요렇게. 자, 요렇게 타임차 되고, 그 다음에 X는 언제 됩니까? X 여자는 PB2를 갖다 온하고, 그죠? 자, PB2를 갖다 온해서 X가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되고, 자, 언제 끝나요? X 소자는 여기서 소자 되네. T4초, 그죠? T4초.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 차트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맞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해놓으면, 이거 그리기도 또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 소자 되고, 언제 여자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유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해 놓고서 나머지를 껴 맞추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자, 문제 4번이에요. 100V의 20A용 단상 적산 전력 양계에 어느 부하를 가할 때 원판의 회전수가 20회에 대해서 40.3초가 걸렸답니다. 40.3초가 만일 이 계기에 20A에 있어서 오차가 2%라면 부하 전력은 몇 킬로와트가 되겠습니까? 계기 정수는 자 회전수당 킬로와트당 회전수가 1000이다라고 하는 계기 정수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뭘 구해야 돼요? 전력을 구해야 돼요. 전력. 참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값을.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오차가 되겠죠.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을 가지고 참값을 뺀 값이에요. 그러면 오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참값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면 오차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2%가 났기 때문에 0.02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참값이기에 자 여기에 측정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그 측정값을 알아야지만 자 우리가 전력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측정값을 어디서? 계기정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산 전력 양계. 그러면 자 이때 P는 이 식을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이때 그 P는 얼마나 나오냐? TK에 대한 3600의 회전수 N이다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40조 3초 동안에 자 몇 회전 했어요? 20회 회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기정수는 1000이 될 것이고 거기에 3600이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얼마나 나오냐? 1.74kW가 나와요. 1.74kW가 나옵니다. 1.79kW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측정값이 1.79니까 여기에 1.79를 해보시면 충분히 계산하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항을 해보면 0.02의 t는 1.79의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1 플러스의 0.02의 t는 1.79kW가 됩니다. 그럼 고로 자 t는 1.79를 1.1 플러스 자 0.02로 자 나눠줘 보니까 자 그때 측정값이 얼마 나와요? 1.75kW가 나오더라. 1.75kW라. 자 그러면 이때 부하 전력은 얼마가 된다? 1.75kW가 된다. 라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산 전력계에 대한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 계기정수의 요 크기를 가지고 구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문제 4번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적산 전력 양계를 가지고 자 구하는 자 이 출력 P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차란 얘기죠.
그 오차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 주안점을 두시면 충분히 접근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문제 5번이에요. 다음 그림은 3, 4, 5kV의 송전선로의 철탑 및 한 상당 소도체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단위는 미리 개념이고 도체 직경은 29.61mm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문제 1번 송전 철탑 암의 길이 및 암의 간격이 자, 그림과 같은 경우에 등가 성간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등가 성간거리입니다. 그럼 등가 성간거리라고 하는 얘기는 A, B, C에 대한 지금 자, 이 등가 성간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등가 성간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기하학적인 평균거리로서 자, 첫 번째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D2는 자, D1 곱하기 D2 곱하기 D3의 3배의 제곱근으로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D1부터 구해보시자고요. 요 부분에 대한 등가 성간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높이는 8.6m가 될 것이고, 자, 이 간격은 7.3 마이너스의 6.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루트에 8.6의 자승 마이너스에 7.3 마이너스 6.7의 자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D1이에요. 그럼 D1은 얼마나 나오냐? 8.62m가 나온다. 8.62m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D1이 되겠죠. D2는 삼각형을 또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여긴 높이가 7.7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8.3에서 마이너스 7.3을 빼야지만 이 간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7.7의 자승 플러스 자, 8.3 마이너스 7.3의 자승의 제곱근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7.76이 나오더라. 7.76m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D3. D3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자, 그러면 D3는 또 삼각형을 그려보시게 되면 여기는 높이가 얼마예요? 8.6 플러스 7.7이 될 것이고 여기는 8.3 마이너스의 6.7이 된다. 그러면 루트에 8.6 플러스 7.7에 대한 자승 플러스 8.3 마이너스의 6.7의 자승으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16.38이 나오더라. 16.38m가 된다더라. 그러면 등가 성간거리는 여기다가 8.62에 곱하기 7.76 곱하기 16.38에 자, 3배 제곱근 해보면 이 크기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10.31m가 나옵니다. 그래서 10.31m가 등가 성간거리가 된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은 10.31이 나왔다. 자, 2번 송전선로 한 상당의 소도체가 그림 이와 같이 구성되었을 때 기하학적인 평균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소도체 2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보면 도체가 우선은 사도체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체 방식. 자, 2번에 사도체 방식으로서 자, 이 거리가 지금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0.5m가 돼요. 0.5m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 간격을 도체와 도체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도체의 간격이니까 루트 2S, 루트 2S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때 성간거리는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S 곱하기 S 곱하기 S 곱하기 S 곱하기 루트 2 S 곱하기 루트 2 S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곱했으니까 6배의 제곱 근으로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 6 루트 2에 S가 된다. 그러면 6 루트 2 곱하기 S는 0.5니까 0.5를 6 루트 2 값으로 곱해보니까 얼마 돼요? 0.56m가 되더라. 0.56m가. 그래서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구해보니까 0.56m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5번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셨을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에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최대 눈금 15인 직류 전류계 2개를 접촉하고 전류 20을 흘리면 각 전류계의 지지는 몇 암페어인가? 전류계 최대 눈금의 전압가는 A1은 75, A2는 50mV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에 이 전류계가 내부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부장 가지고 있죠. 내부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압가가 75mV, 얘는 50mV다. 여기가 75mV의 전압가, 여기는 50mV의 전압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압가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전류 흘렸을 때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항값을. 그래서 요 놈이 갖고 있는 이제 저항값을 R1이라 하자. 그러면 I분의 뭐예요? V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최대 눈금이 이제 15A짜리니까 15A를 흘렸을 때 전압가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5에다가 자, 전압가가 75,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자, 요거 한 개를 해주면은 얼마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렇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런 저항값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R2라 가자고요. 자, R2는 이제 I분의 마찬가지로 V가 되는 거니까. 자, I는 15. 그죠? 자, 그랬더니 전압가가 50mV 마이너스 3승이다.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자, 3분의 10이 되겠죠? 5, 3, 15에 10이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옴 이렇게 자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R1하고 R2다. 이렇게 R1, R2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각 전류계 지시는 얼마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저항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항값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전류를 산출하면 되죠. 자, 그러면 각 전류계 지시, A1 전류계 지시값. 자, 요거는 I1은 자, R1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3분의 10의 10의 마이너스 R1 플러스 R2분의 어떤 거? R2죠? 네, 3분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전체 전류가 20A니까 이래서 I1 값을 산출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8A가 나오고요. 8A가 나왔어요. 그러면 A2 전류계 지시값 I2는 전체 20에서 8을 빼주면 되잖아요. 12A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나머지 해주면 되죠. 자, 또는 요걸로 갖다 또 이렇게 또 써도 되잖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에다가 3분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3승 분해, 그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0. 자,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 구하면 나머지는 전체에서 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번은 우리가 이제 저항값을 구해서 분류 법칙을 쓸 수 있는지를 자, 물어본 그런 거고,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6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7번이에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담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절연 내력이죠. 절연 내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합니다. 특고압으로부터 권선과 대지 사이에 하는 시험인데, 자, 몇 분간? 10분간 가하는 시험이에요. 어디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전압에 배수의 전압을 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압이나 특고압이기 때문에 이때, 자, 기준 전압은 7000V가 될 거예요. 7000V 이하일 때, 자, 7000V를 초과할 때, 자, 배수의 전압이 얼마가 되냐? 자, 7000V 이하일 때는 1.5배수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 7000V를 초과하게 되면 1.2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합니다. 자, 이때 최저 전압은 500V가 될 것이고 이때 최저 전압은 1500V가 돼요. 자, 그리고 상용 전해에 대한 22.9kV는 우리가 0.9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호사나 3, 4, 5kV는 1호사는 0.72배, 3, 4, 5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자 7000V 이하나 초과할 때는 여기는 어떤 회로? 비접지식 회로에서 229는 다중접지 회로에서 1호사나 3, 4, 5는 직접 접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한 배수의 전압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자, 1번은 6900 곱하기 자, 몇 배를 해야 돼요? 1.5배를 해야 돼요. 7000V 이하니까. 그럼 1.5배, 6900 곱하기 1.5 하니까 1350V가 나오겠죠. 1350이 돼야 될 것이고 13200의 다중접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최대 사용 전압은 13800이잖아요. 그럼 다중접지에서는 0.92배니까 13800 곱하기 0.92 하시면 되겠죠. 0.92배. 그러면 12696V가 나옵니다. 24000의 다중접지예요. 그럼 24000의 다중접지니까 24000 곱하기 0.92를 하시면 되겠죠. 다중접지니까. 그럼 24000 곱하기 0.92 해보면 22080V가 나오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절연 내력에 대한 걸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 기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삼상 배전솔레 말단에 역열 80%의 삼상 표형부하가 있다. 변전소 인출구의 전압이 3300일 때 부하의 단자 전압을 최소 3000V로 유지하기 위한 최대 부하 전력을 구하시오. 단 전선 일선의 저항을 이용, 리액터는 1.8이 그 밖에 선로 정수는 무시한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압 강화를 갖다 보면 전압 강화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이고 삼상이면은 누트3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요건데 얘랑 같은 것이 뭐예요? vr분의 p r 플러스 x의 탄젠트의 세타이다. 자, 요 관계에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 자, 최대 부하 전력 요거 p는 얼마냐? 요 관계를 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P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바로 써버리면 P는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분의 전압가에다가 자, VR을 곱해준 거. 그렇죠? 자, 저항값 들어갑니다. 자, 2옴에 플러스 X, 리액턴스 1.8에다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8분의 0.6이 되고요. 전압가는 얼마예요? 3300에서 3000을 빼준 값이 되고 곱하기 수전단은 30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제 원하는 답이 나오는데 자, 얼마가 나오느냐를 갖다 보니까 268.66이 나왔어요. 268.66kW. 자, 이런 유형은 지속적으로 숫자가 조금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 9번 문제예요. 그림에서 차단기 B의 전격 차단 용량을 100메가로 제한하기 위한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자, 이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자, 몇 프로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0메가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의 퍼센트 리액턴스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B 차단기 B에서 그러면 우린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단락 용량을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B에서의 차단 리액턴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라 해볼까요? 그러면 단락 용량에 대한 기준 용량의 100분의 값이니까 자, 이 단락 용량은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차단 용량이 100이에요. 100이고 기준 용량은 10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100분의 값이니 얼마가 돼요? 10%가 되겠죠. 그러면 이 B에서의 차단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총 10%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액터는 요 리액턴스 값을 구해서 자, 빼게 되면 한류 리액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 3번인데 우리는 지금 10메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10메가로 다 환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퍼센트 GX1을 10메가로 환산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5메가였을 때 15%였는데 이걸 10메가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0%가 되더라 이거예요. 퍼센트 XG2는요. 자, 발전기는 10메가 기준으로 15%라는 얘기죠. 여기는 15%가 된다. 퍼센트 G3예요. 여기도 10메가 기준 15%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3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병렬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30분의 2가 돼서 30분의 3이 돼서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6%가 나오더라 이거야. 6%가. 자, 그러면 한류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류 리액터는 전체 10%에서 6%의 전압강을 빼보면 얼마가 돼요? 4%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한류 리액터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단상 이선식 220V 회로에서 역률이 90%인 50W 형광등 60개가 있고요. 자, 200W인 백열등 30개를 시설한 실내 체육관이 있다. 이 회로의 분기 회로수는 몇 회로인지 자 16A 분기를 했습니다. 그럼 분기 회로수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 분기 회로수는 전체 상정부하 볼트 암페어를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가 3개니까 우선은 이 두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전압은 지금 220이고 몇 암페어 분기한다? 16A 분기를 한다. 그때 전체 상정 부하 용량 볼트 암페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역률이 각기 틀리고 하다 보니까 자 하나 해보시자고요. 우선은 백열등을 구해보셔야 돼. 그러면 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효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백열등은 자 200W짜리 자 몇 개가 있어요? 3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6000W가 될 것이고 이때 역률이 1이니까 이때 무효값은 자 6000에 곱하기 1분의 제로가 돼서 0바가 됩니다. 자 형광등을 보시자고요. 형광등은 50W짜리 곱하기 60개예요. 그러면 3000W가 될 것이고 이때 무효분은 우리 무효분 PR은 P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는 3000이 될 것이고 곱하기 역률이 90%니까 0.9에 대한 1-0.9의 제곱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그러면 토탈 볼트 암페어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3000 플러스 6000의 제곱 플러스 자 3000에다가 0.9에 대한 1-0.9를 해보니까 1452.97이 나와요. 1452.97
1452.97바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1452.97의 제곱에 제곱근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부하 용량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얼마나 나옵니까? 9116.53V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9116.53이니까 220을 16으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돼요? 2.59가 되더라. 2.59회로가 되더라. 자, 고로 자 16A 분기 몇 회로짜리 선정한다. 절상을 시키니까 3회로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번 문제 또한 풀어봤습니다. 자, 분기 회로수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11번 봅니다. 자, 154kV 60Hz 삼상 송전 선로가 있다. 사용 전선은 19에 3.2mm이고요. 경동 연선. 자, 지름 1.6cm이고 등가 성간거리 400cm의 정삼각형의 정점에 배치되어 있다. 기압이 760이고요. 기온이 30도일 때 코로나 임계 전압 및 코로나 손실을 구하시오. 날씨 계수는 1이고요. 전선 표면 상태 계수 0.8이고 상대 공기 밀도는 760이고 자, 기온 25도일 때 자,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임계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코로나 임계 전압은 이제 산출식이 23.3에 자, M0 M1에다가 자, 델타 D에다가 자, 로그 10에 자, R분의 D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M0는 이제 전선 표면 상태 계수고요. M1은 날씨에 관한 계수고 델타는 이제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근데 상대 공기 밀도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공기 밀도 델타를 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760분의 자, 기압에다가 273 플러스 T도시에다가 자, 273 플러스에다가 자, 요게 25도를 때렸다 기준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T도시는 얘는 이제 뭐예요? 30도가 되는 거니까 요거 대신에 30을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기압은 지금 얼마 됐어요? 760이라고 줘졌죠? 요렇게 해서 상대 공기 밀도를 구해야 돼요. 상대 공기 밀도를 구했더니 얼마 나왔냐? 0.98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 공기 밀도 구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대입하면 되죠? 자, 따라서 2제로 코로나 임계 전압은 24.3에다가 전선 표면 상태 계수가 0.85. 날씨에 관한 거 1. 그 다음에 자, 상대 공기 밀도 0.98. 자, 여기다가 전선의 지름, 전선 지름이 1.6cm, 1.6 곱하기 자, 로그 10에다가 R은 전선의 반지름이 있죠? 그러면 1.6의 절반이 되겠고 등가 성간거리가 400cm. 그러니까 자, 미터로 맞춰도 되고 센치로 맞춰도 됩니다. 자, 그 코로나 임계 전압을 그래서 산출해 주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87.41이 나와요. 자, 87.41 킬로볼트 퍼 자, 페이지 상당히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손실. 자, 피크의 실험식을 쓴다. 자, 피크의 실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피크의 실험식. 델타분의 241 F 플러스 25의 노트의 2D분의 D. 자, 2 마이너스 자, 2제로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자, 이렇게 자, 표현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인데. 자, 저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수식에서. 자, 저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이가 뭐냐면은 이제 전선의 대지전압이거든요. 이 전선의 대지전압은 이제 루트 3분의 성간전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 자, 대입할 때 이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 공기 밀도 우리가 구했으니까 0.98 아닙니까? 자, 이거 분의 241에다가 주파수는 60이죠? 플러스 25도.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자, 2의 등가 성간길이 400이 되고, 그 다음에 전선의 지름은 1.6이 되겠죠? 단위가 맞으니까 없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전선의 대전압. 154kV는 이제 성간 전압이니까 누추함을 나눠주고, 마이너스 20, 코로나 임계 전압은 87.41. 자, 제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 자, 요 값을 대입을 하면, 결과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게 1.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2승 요거 없이 나옵니다. 자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퍼 자 페이즈 이렇게 되겠네. 그죠? 단위까지 써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제 공식을 정확히 외우면 이제 계산해서 풀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공식 외우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렇지만 이 코로나 임계 전압에 관련된 거는 서술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대책,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1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13번이에요. 전격 전압 1차 6600V, 2차가 1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자, 승합기로 V 결선하여 6300V의 삼상 전원에 접속하였다. 다음 그림에 답하시오. 승합된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단권 변압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자 V2의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1차 측에 지금 6300V를 가했다는 얘기고 여기가 6600이고 21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권수비. 그럼 권수비는 6000 V2에 대한 210에 대한 6600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V2는 V1에 1 플러스 A분의 1의 값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러면 6300에 1 플러스 자 분의 1이니까 6600에 대한 210V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때 V2의 전압은 얼마가 되옵니까? 6500.45V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이때 삼상 V 결선의 승합기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똑같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엎어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이게 요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UV 단자가 UU 단자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요. 여기도 VV 단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단자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여기서는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이 단자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충분히 결선을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3번 문제도 저희가 풀어봤어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양수량이 0.2, 총양정 15인 펌프의 3상 전동기를 이용하여 옥상 물탱크에 양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펌프와 전동기 합성효율은 65%, 전동기 전부와 역률은 85, 펌프의 여유계수는 1.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옥상 물탱크에 양수하는 데 필요한 피상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전동기 용량부터 자 먼저 산출해야 되겠죠. 자, 전동기 용량 산출한 CP는 효율분의 9.8에 QHK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자, Q가 양수량인데 요거 단위가 초당이죠. 양수량은 이제 보통 토출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H가 전향정이고요. 전향정. 자, 미터가 되겠죠. 자, K는 여유계수. 근데 요게 이제 소방에서는 전달계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타는 전효율이 됩니다. 전효율.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0.163을 쓰셔도 돼요. 근데 요걸 쓰게 되면은 요 값이 자, 바로 분당이 됩니다. 분당. 즉 9.8을 갖다가 60으로 자, 나눠준 그런 부분이 되겠죠. 9.8 나누기 60.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자, 또는 요 9.8이 없어지고 여기다가 6.12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거꾸로 나눠준 거예요. 거꾸로. 9.8분의 60 하면 얘가 뭐 6.12가 나오는 거죠? 6.12분의 1 값이 바로 0.16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지 6.12 어떤 거는 9.8 어떤 거는 0.13인데 결국은 똑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요 값으로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소방기사 준비하시면 요걸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이게. 자, 어쨌든 요거다 한번 넣어서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P 값을 갖다 구해가 6kW니까 요 갖다 뭐로? 0율로 나눠주시면 비상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구해니까 그냥 비상전력 바로 구할게요. 자, 효율 곱하기 0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8 Q, HK. 자, 이런 뭐가 나온다? KB가 나온다. 0율로 나눴으니까. 자, 대입해 봅니다. 효율이 얼마냐면은 65%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율은 85%라고 했어요. 자, 9.8에다가 양수량이 0.2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이 15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유계수가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을 산출해주면 자,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니까 58.53이 나왔습니다. 58.53 K배가 나왔어요. 비상전력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계산 변압기로 공급하는 경우에 단선 변압기 한 대 용량 얼마냐. 그러니까 58.53이 자, 뭐로? V계산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산 P1이죠. 자, 따라서 P1 한 대 용량은 루트 3분의 58.53이 되니까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이제 나오겠죠? 33.79가 된다. kV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수에 관련된 자, 이런 부분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게 14번 문제. 그러니까 14번은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시래요. 9.8 쓰면은 이제 초당이고 0.163을 쓰게 되면 요거는 분당이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예요. 15번을 보시게 되면 법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한 내용이다. 등전이 본딩에 관련된 얘기네요. 그래서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의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등전이 본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 접지 단자가 있고 자, 여기에 접지 극이 존재할 것이며 이건 접지선이 될 것이고 여기에 유도 전동기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선이 돼요? 보호도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 수도관이 있다. 수도관이 지나가고 가스관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주 접지한다에 주는 요 선을 우리는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하죠. 자, 이때 구리선은 얼마예요? 1번 구리도체는 6스퀘어짜리의 전선이 필요할 것이고 알루미늄 도체는 16스퀘어짜리의 도체가 될 것이며 자, 3번 깡선은 50스퀘어짜리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자, 구리가 얼마입니까? 아, 그렇죠. 네 번째 25 스퀘어짜리에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KS, 그러니까 한국전기설비기술 기준이 바뀜으로써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가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도체에 대해서 자, 여기 접지선에 대한 도체의 굵기에 대해서 보호 도체에 대한 굵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16번이에요. ALTS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ALTS와 비교되는 게 ATS가 되겠죠. 자동 전환 개폐기 또는 전환 개폐기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자,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예요. ALTS. ATS와 ALTS. ATS가 있고 ALTS가 있어요. 이거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자, 비상전원, 비상발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두 개의 상용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변전소가 있고 자, 여기에 변전소가 있는데 자, 여기는 수용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용가가 평상시에는 이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변전소로서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차이점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전원을 확보를 해서 주 전원의 정전 또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 이 예비 전원, 자, 이 여기에 있는 전원에 의해서 자, 전환시킴으로써 수용과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하는 개폐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ALTS, 자동 전환 구분 개폐기 또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비교되는 것은 자동 전환 개폐기, ATS.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 모듈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최대 출력 동작점에서의 최대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쭉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 효율이에요. 효율. 태양광의 효율. 태양광의 효율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효율은 자, 단면적이에요. 면적 곱하기 자, 표준 일사량이 됩니다. 표준 일사량은 1000이 돼요. 1000. 표준 일사량은 자, 제곱미터당 1000와트가 됩니다. 표준 일사량. 거기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효율은 얼마나 되냐라고 봤더니 15%예요. 그러면 0.15는 자,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이 되겠죠. 모듈의 크기.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2 곱하기 0.5가 될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0.5. 자, 거기에 대한 1000이 되겠죠. 그럼 P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P는 1.2 곱하기 0.5 곱하기 자, 일사량 1000에 0.15가 돼야 되는데 곱하기 자,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의 모듈의 직렬. 자, 직렬 연결하는 게 지금 5개가 있고 그 직렬 연결수 5개 똑같은 병렬 회로수가 2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을 해 주셔야지만 전체 출력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900와트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광 모듈에 관련된 출력을 구해봤는데 그 출력을 구할 때는 요 식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효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7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8번 문제입니다. 필요의 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에 따른 필요의 시스템의 등급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데이터 중에 필요의 시스템의 등급과 관계 있는 데이터와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구분하여 기호로 모두 쓰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보니까 회전 구체의 반지름, 메시의 크기 및 자, 보호 각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등급과 관계가 있는 것, 등급과 관계가 있는 게 있고 관계가 없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회전구체의 반지름 메쉬의 크기는 피레 시스템의 등급과 관계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인하 도선 사이에 환상도체 사이에 전형적인 최적거리도 관계가 있겠죠.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피레 침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우리 부분을 뭐라고요? 수레부, 돌침부라고 하겠죠. 거기에 인하 도선이 있고요. 여기에 접지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구체 반지름과 메쉬의 크기 보호각은 등급과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인하 도선 사이에 환상도체 사이에 전형적인 최적거리도 관계가 있겠죠. 자, 수레부에 사용되는 금속판과 금속 간의 최소 두께는 관계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의 재료 및 사용 조건입니다. 자, 피레 시스템의 재료 및 사용 조건도 그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접지극의 최소 길이, 접지극의 길이에 따라서 접지 저항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등급과 관계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접속도체의 최소 수치예요. 접속도체의 최소 치수하고는 자, 이거는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위험한 불꽃 방지에 대한 피레 침에 대한 이격거리는 관계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